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3월 10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1.01%, 그리고 코스닥은 2.55%, 양대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분봉사항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코스피는 오전 중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지만 코스닥은 동일한 시점에 저점을 이탈하면서 낙폭이 보다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어요. 전일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실상 오늘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홍콩, 아시아의 전반적인 주요국 증시가 모두 1%가 넘는 급락을 보였는데 지금 가장 화두에 오르는 이슈는 이 이슈죠. 미국의 가상화폐 은행 실버게이트의 자진 청산에 대한 내용인 건데 참 간단하게나마 기사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최근 가상화폐 업계의 규제 환경을 고려해 은행 운영을 질서 있게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44% 폭락했다고 나와 있는데 FTX 여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핵심 고객이었는데 이제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손실을 봤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 1조 3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가총액이 1,500억이 안 됩니다. 한 1,200억 가량이 된다고 제가 아까 좀 확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면 어, 한화로 1,191억 원이네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에요. 시가총액 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근데 이제 지금 맞물리는 내용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감이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당연스럽게 옛날에는 주식과 다른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었다면 지금은 사실상 같은 선상에서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경향들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은행주들이 좀 중심으로 빠졌고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약화되었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부분에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가상화폐 시장, 실버게이트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맞으나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하락하였을 것이다 라는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이슈가 무조건 작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이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상단 부분에서 사실상 계속해서 피로감을 나타낼 수 있던 자리였잖아요. 거기서 어떠한 이슈, 우리가 알고 있던, 인지하고 있던 이슈가 아니라 새로운 악재로서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이슈가 나온다면은 사실상 증시는 무조건 빠졌을 것이다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내용은 실버게이트가 시간외에서 40% 넘게 폭락을 했는데 이게 과연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전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전주 대비해가지고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업자 수가 좀 늘어난다는 해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결국 실업률이나 시간당 임금에 대한 시장 전망을 따져봤을 때에는 기대감보다 우려감이 꽤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고용동향 보고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팬데믹 이전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이 고용시장에서 고용인구 플러스 고용인구 플러스 구인 건수에서 현재 노동하고 있는 인구수와의 격차가 원래는 120만 명, 110만 명에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12월 달은 550만 명,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513만 명. 12월 달 대비해 가지고 줄긴 줄었는데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구인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누구든 아니겠지만 마음만 먹으면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 실질적인 근로소득을 차지하기가 굉장히 쉬운 여건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구인 건수가 많다는 건 결국 기업들, 뭐 가게들 다 구인을 한다는 거겠죠. 왜? 생각보다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가 없으면은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고정적인 비용을 점차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니까 구인 건수가 지속이 되는 거고 노동 인구 수와의 격차가 난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면은 이게 구인 건수와 노동 인구 수가 맞춰지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구인 건수대로 노동 인구 수가 늘어나서 맞춰지는 걸 좋아하겠느냐? 혹은 구인 건수가 줄어들어서 맞춰지는 걸 좋아하겠느냐? 결국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은 소득이 이어진다는 거고 이건 소비가 증가한다는 거겠죠. 결국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용시장 자체가 파이가 작아지면은 돈을 버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럼 소비도 줄어든다는 거고 물가도 줄어들게 되겠죠. 연준이 바라는 건 이 시나리오일 거예요. 결국 경제가 조금 고용시장이 꺾이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밤 고용동향 보고서 내용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